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마감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두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유독 아시아 시장 안에서 우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조금 전 3시 직전에 900선을 깨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도 2540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이야기 들어보죠.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김종효 알파경제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후장마다 참 이 시간대 변동성이 큰데요. 일단 시장 질문 이건희 부장께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낙폭이 더 깊어지는 이유, 이 변동성을 키우는 쪽이 특히 코스닥이 1% 넘게 빠지잖아요. 뭐 레인보우 포함한 로봇주, AI 포함한 루닛을 포함한 AI, 제약바이오, 에코프로까지 전체적으로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 영향권 안에서 시가가 고점이 되면서 플러스로 출발했던 우리 시장, 미국장과의 이 비동조화로 낙폭이 더 커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좋은데, 안 그러지 않은 상황이고, 어제 미국이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올랐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다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테슬라가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지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에코프로가 올라서 코스닥이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이런 흐름이 목요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닥 그렇게 재미있는 대형주 장세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테슬라의 도저 컴퓨터 가치가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이 도저 컴퓨터가 AI 관련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자율주행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예, 근데 급락을 하는데 피론티어는 상한가를 갑니다.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반과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반,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대규모 클라우딩 기반이라고 보면, 이쪽 관련돼서 이제 카메라 관련 종목들만 오히려 좀 자동차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그냥 다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급등이 나오면 또 급락이 나오고, 뭐 이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의 부진은 상대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올라서 오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좋을 거로 생각하셨겠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어제는 그 도저 컴퓨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이게 단순히 2차 전지는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이제 ETF도 이제 인버스 ETF도 상장을 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뭐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일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 올라왔는데, 좀 시장이 너무 폭력적이고 단타를 종용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너무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장중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좀 떨어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좀 오늘 시장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뒤로 갈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근데 만기 영향 때문에 이번 주는 재미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번 주에 또 핵심적인 지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단기간에 감산 때문에 올라온 국제 유가의 영향을 이번 지표에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CPI 확인해야 되죠. 트리플 강세에 있어서 유가, 달러, 금리 향방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김 이사님. 그런 측면 쪽에서 오늘 전강후약의 이유를 찾자면,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보면 애플 이벤트 오늘 새벽에 있고요. 또 ARM 상장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일정은 아니지만 14일 유력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심리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재료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전체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마 중순까지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이번에 발표될 8월 그 물가 지표 핵심은 8월 중순까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급등한 것들은 별로 반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핵심 포인트는 결국 금리입니다. 금리요. 여전히 4.3%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고점이 4.2였는데 이걸 강하게 깨고 미국채 10년물 기준입니다. 네. 이걸 깨고 올라가서 그 아래로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은 그 금리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옛날에 매그니피션 7에서 7종목 같이 움직이다가 한두 종목만 튀어가는 그런 현상이 미국 시장에서 또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근데 국내는 지금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하는 양시장 주도주가 모두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강세로 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개별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서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에 뭔가 힘을 주기에는 수급 이슈도 있죠. 다음 주에 FOMC 이슈도 있죠. 그 다음 주는 또 연말에 장기 연휴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뭔가 거래량을 붙이고 올라갈 만한 힘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일단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그렇다면 뭐 9월부터 10월 초 장까지는 일단 제한적인 장세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전략적으로도 뭐 박스 하단이 2,500을 강하게 깨고 내려갈 것 같진 않으니까 또 그 정도 영역이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종목이라든지 순환매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로의 대응이 필요한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의 주도주의 힘 차별화 이야기를 첫 번째 하셨잖아요. 이게 미국의 지금 주도주는 테슬라,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리 쪽에는 반도체 2차전지 힘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7종목이 같이 움직이다가 엔비디아 하나가 강하게 대표적으로 움직였다가 엔비디아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테슬라가 움직인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를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게 단기에 하루 이틀 만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엔비디아가 모든 AI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생각하시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는 구간이니까 인프라를 제공하는 엔비디아가 가장 강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프라가 결국은 서비스로 고도화됐을 때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뭐 99.9% 확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도화된 AI는 거의 100% 유료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유료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어디입니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FSD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뭐 한 번에 받으면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매월 구독을 하면 꽤 많은 돈을 내야 되죠. 근데 그 돈을 내고도 지금 환호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물론 그걸 쓰지 않고 테슬라 자체에 있는 오토파일럿 정도를 쓸 수도 있지만 오토파일럿과 FSD는 확연하게 다른 서비스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AI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테슬라는 인프라도 자체 조달. 서비스도 자체 조달, 소프트웨어도 자체 조달.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약간 애플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형태의 종목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국내 관련주가 아까 부장님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나?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연결해 보면 반도체 정도가 이렇게 서버를 늘릴 때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영향력이 지대하죠.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의 장중 차트를 보시면요.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98만 원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그런데 2시부터 다시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4% 가깝게 하락 94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와는 비동조화됐다라는 이야기를 이건희 부장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사실 에코프로가 장중에 이렇게 낙폭을 줄이며 코스닥과의 괴리가 코스닥과의 그 맥을 같이 하는 흐름인데 오늘은 코스닥과 이렇게 동조화되는 모습도 안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 2차전지 인버스 ETF 이제 사실상 2차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하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계속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사실은 뭐 180만 원 얘기 나오고 뭐 100만 원 얘기, 150만 원 얘기 나오고 할 때가 사실은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이제 강성 주주분들이 욕을 하고 막 그러시니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우려했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의 배터리가 남아 돌아서 지금 배터리가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과잉 생산된 부분들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된 부분들이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싼 배터리를 굳이
안 살 이유가 없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그동안 리튬 관련주들 난리 났었는데 리튬 가격 절반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또 리튬을 지금 여러 매장지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죠. 미국도 지금 뭐 대규모 매장지를 찾았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필요하면 항상 부족할 것 같지만 찾아내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너무 급증하다 한 번에 몰릴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장밋빛만 봤죠. 시장이 계속 미국 시장의 전체를 우리가 다 먹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그러면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에코프로나 우리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돈을 잘 벌면 됩니다. 우려를 뛰어넘는 정도의 돈을 벌면 이게 우리가 큰 우려였구나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과정,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미국 시장 내 경쟁 정리하면 뭐 중국 2차 전지 과잉 생산, 그다음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뭐 배터리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는 데다가 또 여기에 이제 인버스 ETF가 생기면서 에코프로에 너무 강성주들이 많이 몰리면 거꾸로 이거를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쪽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인버스에 지금 투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매도가 아니라 그냥 공매도를 하는 펀드를 만들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에코프로라든지 여러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제가 볼 때 한 2, 3개월 정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쉬어가는 장세로 가지 않겠나. 당장의 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좀 당분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은 먼저 제기가 됐고, 그런 가운데 고평가 논란 속에 수급적인 악재까지 더해졌다. 신중하게 보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와 코스닥의 차트가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인데, 에코프로가 가졌던 시장 주도력도 이제는 잃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알테오젠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올라오죠. 근데 코스닥을 차지하는 시총을 차지하는 게 예전에는 바이오가 원래 절대적이었고요. 그랬죠. 예, 근데 최근에 로봇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뭐 2차 전지가 그걸 메꿔줬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총 상위를 보면 다 2차 전지주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게 균형을 좀 잡아가는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조금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흐름으로 또 수렴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앞서 김종영 이사께서 꼼꼼하게 해주셨잖아요. AI 기반으로 해서 AI에 대한 트렌드보단 이제 어떤 서비스를 또 창출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반도체 쪽이 더 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앞서 이건희 부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현대 오토에버 같은 대장주들은 다 하락 반전, 카메라 모듈 몇몇 종목들은 상승, 그리고 반도체 단 안에서도 아주 강력한 힌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테슬라는 센서를 쓰지 않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차들은 초음파 센서마저도 뺐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센서가 뭐냐면 우리 주차할 때 앞뒤에 넣는 그런 센서들 있잖아요. 네. 삐삐삐 소리 나면서 왜 근접했다는 가까워지면. 네, 그거마저도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카메라로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머지 회사들 뭐 슈퍼크루즈를 하는 뭐 GM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의 뭐 방향이라든지 나머지는 레이더, 라이다 다 넣고 거기다 각종 센서 모든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뭐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FSD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아지고 있고, 이게 버전이 지금 12 버전까지 가면서 거의 이제 완전해지고 있다는 뭐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계속 검증은 필요하겠죠. 어쨌든 요는 뭐냐면 그런 테슬라의 방향을 쫓아가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네. 거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AI 얘기하지만 AI로 뭐 돈 어떻게 벌 건데가 핵심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역시 이렇게 생각보다 비싼 돈을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고 뭔가 돈을 내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AI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공짜로 제공되는 AI는 제가 보기에 지금의 챗GPT나 아니면 바드나
하이퍼클로버엑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요. 돈을 내야 뭔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레벨의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개별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뭐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냉철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뭐 단기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을 가능성 낮고요. 그래서 오늘 그 도주가 움직인 것은 저는 하루 이렇게 또 오르고 내일부터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핵심 포인트가 AI도 인프라를 까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돈을 받는 서비스로 장기적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시사점을 하나 준 것이고 반도체는 왜 안 움직이냐? 당장 뭐 이게 수주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변함없이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베팅하고 있는 것 뭘까? 외국인들이 내일 10%, 20%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 시각을 쫓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이 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 전략을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럼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오늘 음봉 전환된 종목들도 많았는데 이건희 부장님 계속 이 모멘텀 살아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자율주행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뭐 살아 있을 거고 진행이 될 텐데 오늘 현대오토에버의 하락 이제 15%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가장 큰 주도주가 하락했다는 부분은 나머지 종목들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짧게 방망이를 잡으시는 게 지금 시장은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로봇주들도 오늘 보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주기가 짧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내일까지 이게 연이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지 않겠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 질문에서 전장 모멘텀 하면 기존에 강했던 카메라 모듈의 대장주인 LG이노텍이랑 삼성전기는 오늘 혼조 양상 띱니다. 삼성전기는 얼마 전에 테슬라로 예상이 되는 그 고객사와의 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연속성 없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기대감이 새벽에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법도 한데 앞서 브리핑에서 전한 것처럼 중국 악재 때문인지 거의 기대감이 소멸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이쪽으로도 지금 기회가 있을까요? 단기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는 데다가 여전히 다음 분기까지, 그러니까 4분기까지의 실적의 핵심은 결국 IT 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다른 어떤 IT 기기가 과연 드라마틱하게 반전할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 정도만 확인했을 뿐 뭐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모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중장기적으로는 전장으로 가고 있죠. 전장으로 가면 MLCC든 기판이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이든 전부 커지면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출 규모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장기로 보고 투자할 건지 단기적으로 나빠지는 실적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조금 기피할 건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기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지금 기판, 모듈, MLCC까지 전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지금 뭐 카메라 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LG이노텍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삼성전기의 매수를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좀 변화가 하나 포착이 돼서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흥구석유가 27%까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2시 초반대 그리고 3시 바로 직전에 VI 발동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흥구석유 역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석유 도소매 쪽으로 강세 이어집니다.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극동유화까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악재를 반영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희 부장님 혹시 지금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뭐 이게 아까 좀 전에 이제 올라올 때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외신 뉴스로 이제 러시아에서 국내 연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기사가 지금 확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뭐 과감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지금 이게 그 석유 관련돼서 올해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 위주로 지금 올라오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호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재라기보다는 유가를 상방으로 이끌 만한 재료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유가를 상방으로 이끌 만한 호재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유가라는 건 지금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뭐 좀 지나면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또 신호로 또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물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를 좀 누르고 싶어 하는 거고 사우디나 이제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이 기회에 더 늘려서 사실은 최대한 자금을 좀 땡겨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암산을 하면서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의 요인은 좀 더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짚어드릴게요. 3시 구간에 낙폭을 또 키우는 쪽이 포스코그룹이네요. 포스코 DX가 지금 하락 VI가 발동되면서 10% 가깝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55,800원 선까지 장중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5% 하락 93만 원 현재 깨져 있습니다. 변동성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 다 가져오시긴 했거든요. 시장 하방 압력 커지고 있는데 먼저 김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저는 HD현대를 보고 있는데요. 뭐 다른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성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조선주이기도 하면서 정유주이기도 하면서 지주회사이기도 하면서 배당도 많이 주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방산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자회사들 실적이 지금 개선 안 되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HD 두산인프라코어, HD 뭐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조선주들까지 실적이 다 개선되고 있고요. 오일뱅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유가가 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제마진이 턴하면서 오일뱅크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은 대거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 별로 없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량의 선택을 받으며 한 3일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 주가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BPS가 10만 원이 넘는데 여전히 주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뭐 PBR 100까지 갈지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0.9배까지는 일단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9만 원, 매수가는 7만 원 이하, 손절 가격은 6만 2천 원을 지시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급등 이후에 살짝 쉬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회로 보셨습니다. 여전히 지주사 특유의 저평가 구간 안에서 9만 원까지 보자. 현재 7만 원 선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6만 2천 원 손절가 들어봤고요. 또 우리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도 있어요. 가격 전략 위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바이오가 요즘에 오늘 갑자기 최근에 핫하죠. 그 중에 이제 ADC 항체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ADC 관련돼서 이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전통적인 회사인데 생각보다 지금 뭐 새로운 종목들에 비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뭐 어제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여전히 이 파이프라인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ADC 이런 그 체계 자체는 향후에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많이 한 회사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초로 임상 일상 결과가 확인된 이제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중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이걸 발표를 하는데 올해 안에 아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향후에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하기로는 최소한 두세 건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흐름이라면 뭐 한 6만 원대까지 한 6만 6천 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3만 6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3만 6천 원, 3만 4천 원대에서 지금 4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기회로 항체 키워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6만 6천 원까지 레고캠 바이오 전략이었습니다. 자,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이건희 부장,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